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중앙정치는 언제나 격돌의 장이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 뉴스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여의도 정가는 늘 시끌시끌했었는데요. 항상 이 중앙정치에 숟가락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분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사사건건 일으키는 요즘을 살고 있는데요. 이른바 홍준표식의 프레임 정치가 또 발동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주신 분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프레임 정치라는 건 사실 이제 골대 옮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대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내 유리한 방향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슈가 집중되게 만든다든지 내가 조명받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맥락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고요. 거기에 특정인 특정 정서, 특정 의견을 그냥 가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김재원은 예, 원래 뭐 그다지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었고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만 하는 말마다 다 문제투성이고 우리 당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네. 총선까지 치르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낙인 찍기를 하는 거죠. 그게 프레임이죠. 네. 그런데 왜 김재원만 그렇게 하느냐? 네. 태영호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하죠. 왜 그러면은 발언의 수준, 음. 망언의 일종의 이제 부작용 이런 것들로 보면 뭐 두 사람이 진배였거나 오히려 태영호가 더 심하거든요. 예,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죠. 네, 네. 진짜 뭐 김일성이가 시킨 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역사 왜곡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뭐 정부 공식 발표는 45,000명 가까이 되고 실제로 지금 지역사회 조사에 의하면 한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 양민이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마치 김일성이 시킨 것처럼 하는 그게 훨씬 더 나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은 프레임을 걸고 태영호 저 쓰레기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원만 딱 찍어놓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제 이익이 가장 큰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김재원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당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네. 뭐 국민들의 기대 이하로 또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을 갖지도 못하고 수석 네. 최고위원 제대로 징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마치 이제 당의 그 일종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행세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은 네.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있죠. 음. 근데 이제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은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지방행정의 수장이 사사건건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이 본인의 처지나 또 본인의 위치나 또는 본인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지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에 숟가락을 올리거나 어떤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거, 뭐 비판 혹은 뭐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그리 저는 뭐 신기하게 보진 않았는데 특별히 김기현 대표나 김재원 수석 최고를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에 날을 세우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대한 정치인으로서 여전히 존재감을 받고 싶어하는 홍준표 시장의 욕망도 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차후에 어떤 자신의 뭐랄까요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에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리액션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예. 뭐 행정가로서 잘한다, 지역 사회의 갈등을 통합한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또 보수 진보 진영에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좀 그 의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광역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대구 광역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뭐 스픽스 대구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고 과거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던 3조 원 투자 유치라는 태양광 발전 그게 사실상 초대형 정책 사기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 그 또 상황을 일일이 읽을 수
이제 일거수일투족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게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맞느냐는 것은 그 저희들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대구라는 도시가 도대체 뭐냐. 엊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서 직접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구도 했고 서문시장도 다녀가면서 에너지를 듬뿍 얻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홍 시장은 대구에 가면 언론사 정말 발톱의 때처럼 생각하면서 언론사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있죠. 김재원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 대구 중랑구에서 출마를 하려고도 했고 대구시장 또 예비후보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데 망언이나 망발을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나서서 다시 공격을 하면서 김기현 당대표까지 나서서 왜 이러느냐 당에서 할 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데 지금 뭐 그냥 대구가 일종의 운동장을 깔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대구라는 도시가 도대체 네. 뭐냐 이게 정치인들이 그 위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완전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이용되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이런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대구 시민들은 뭐고 대구에서 정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지하는 기반이 아니고 정치인 개인기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떠들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냥 공간일 뿐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대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민들 무시하고 그냥 당에서 공천 받아서 활동하면 그것으로 자기 다 끝이 나고 시민 또는 국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야 이게 도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저도 김기현 대표라는 인물을 이제 차치하고 그 사람이 내뱉은 메시지만 보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더 전념해라.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돼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발언들은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뭐랄까 정치적 뭐 파워 게임 내지는 매체력, 인지도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보다 못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만만한 정치인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김기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만만해 보여서요. 이분들이 좀 더 뭐 강하게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더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홍준표 시장이 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뭔가 사라질 만한 권력 투쟁을 본인들끼리 하든지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홍 시장이 얼마나 얍삽하냐면요. 제가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선악과를 딱 넣어놓고 너는 선이야, 너는 악이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약간 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데 대해서 사이다 또는 자극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출한 거 왜 홍 시장 이야기 안 합니까? 국민들 전체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독도 영유권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왜 이야기 안 해요? 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 했다고 대통령 편을 들든 말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 가서 했던 것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이런 게 꼭 화보집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지자체 행정에 전념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그러니까 필요가 제 없다라고 얘기할 말씀은 수 있겠죠. 중요한 국가적 화두나 또는 현재 정치판을 뒤흔드는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든지 매우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프레임 정치의 전형이고 예. 이게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는 그럼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는 그럼 도움이 됩니까?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주목도 또는 인지도 또는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촌철살인으로 한 번씩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야 역시 홍준표 시장은 살아있다 이런 느낌 주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 만만하고 별것 아니니까 이 정도는 공격해도 되겠네라고 해서 적정한 시점에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고 연이어서 발언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고 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방행정 수장으로 다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차라리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기 대권주자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맞지.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을 계속 그냥 짓밟듯이 밟는 이런 행위. 설사 그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 비판을 받을 일을 했다 하더라도
대구시장이 이런 부분에 나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러면서 하는 활동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가 이틀에 한 번꼴로도 모자라 가지고 이 대구시장이라는 분이 항상 기사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익숙한데요.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백분 토론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시민 작가와 1대1 토론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MBC는 뭐 편성권이 있는 엄연한 독립적인 방송국이고 섭외권이 있는 곳이니까요. 뭐 이제 그 섭외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홍준표라는 사람을 불러서 더 들을 얘기가 남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 있을 테고 뭐 네. 야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다음에 여야 지금 뭐 정당에 대한 뭐 평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홍 시장의 이런 이제 잦은 출연이나 등장이 홍 시장을 좋아하는 분들 뭐 있을 테고요. 그분들이야 박수치고 이렇게 할 일이지만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 이제 일련의 이런 이제 행위들이 경우에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홍 시장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아까 프레임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좀 규정을 했지만 실제로 정치 자체도 굉장히 적대적 그 대결 또는 갈등을 양산하고 그 적대적인 갈등 구조 안에서 특정 진영의 대표성을 본인이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갈라치기 또는 분열 갈라치기.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 입지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통합정치 또는 사회적 합의 또는 협치 그리고 협력과 뭐 균형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 기대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본인에게 좀 맞지 않는 언론은 찌라시 언론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예. 또 본인에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본인한테 비판하는 언론은 대구시가 갖고 있는 광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 이게 아주 치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지역사회에 있는 상공인들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뭐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언론사 오너들 또는 언론사 대표이사들 이런 사람 만났어도 그냥 마치 자기가 언론사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중앙정치 무대에 일일이 개입하고 방송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국 정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뭐 다수의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기 정체성, 그다음에 지금 스타일,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 또 결정적으로 대구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책 공약 또는 정책들이 거의 뭐 실현성이 아예 없는 뭐 정책 사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 홍 시장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언론은 언론으로서 시장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비판하고 또는 의견을 내고 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은 지금 뭐 좋은 관계로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프레임 정치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뭐 변질이 되거나 뭐 변모하거나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약간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하 식별이 확실하다거나 적대감, 분열 이런 것들이 넘치는 발언들. 특히 이제 아까 언론 얘기해 주셨는데 찌라시 언론이라고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했다고 하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 또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뭐 두 분이 또 닮아가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홍준표 시장이 닮았습니까? 홍준표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닮았습니까? 일단 연령으로 보면 홍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닮은 거고 네.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홍 시장이 닮은 것인데 결국에는 갈라치기나 분열을 통해서 얻을 것이 더 많다.
이게 가장 나쁜 정치의 형태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설득을 시켜보겠다. 또는 나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가보겠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분열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찌라시 언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찌라시 아닌 언론은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있으면 찌라시 언론과 찌라시 아닌 언론이 어디 있어요?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찌라시와 찌라시 아닌 언론은 그 자체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면 정치인이에요, 사기꾼이에요라고 하면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참 아주 적합한 비유입니다. 예. 아니 사기꾼 같은 정치인이 있고 정치를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도 개가천선해가지고 좋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양자택일만 가지고 이것만 선택해라 저것만 선택해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의식과 발언과 또는 의도에 갇혀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바보와 바보 아닌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보이면서도 바보 아닌 듯하고 바보 아닌 듯하면서 바보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우리 세상사 일반 이치인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프레임 정치를 통해서 아주 국민이 자극적이고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시켜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느냐, 분열과 정오와 갈등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홍 시장이 대구 시장이라면 대구 시민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분은 개인 일정을 대부분 하고요. 시의 공식 일정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하시느라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사생활도 해야 되죠. 그거 뭐 나무랄 생각은 없고요. 중앙정치에 관심 그만큼 가지는 시간에 대구에 그래도 더 관심 가지고요.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릴 시간에 대구 시민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좀 보듬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 직접 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세요. 특정 공무원 아니면 만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보고하려고 하면 그거 내한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팽개치지 말고 진짜 그런 공무원들 이야기도 하나하나 들어보고 어렵고 힘든 시민들도 만나보고 예. 그들의 고통을 나누면서 설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공직자로서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그런 공감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 또 대구 지역사회에서 크든 적든 기업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시장 이것이 더 필요하지. 어떻게 프레임 정치하고 중앙정치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방송 나와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의도적으로 홍보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의 그 보여주기 정치 무엇이 바람직한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판단할 때 아주 간단한 명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 스스로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선출된 공직자로서 공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물론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발언이라는 것이 그 의도라는 것이 과연 공공을 위한 선한 의도일까?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뭔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의도일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시장은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늘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스픽스 대구의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